계속해서 지압과 티침 그리고 서클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시는 주부들이 많이 걸리시고요. 또 컴퓨터의 키보드나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 병에 걸리곤 합니다. 자, 그러면 손목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먼저 어디를 살펴봐야 될까요? 손목,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을 살펴봐야 됩니다. 손목은 즉 우리 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왼쪽 손목인 경우에는 심장, 오른쪽 손목인 경우에는 간장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손목 자체를 무리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이렇게 목과 심장과 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손목에만 집중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시면은 잘 낫지 않습니다. 잠깐의 효과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나빠집니다. 즉 근본 원인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손목은 치료하지 않고 근본 원인을 치료하시면 손목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꼭 빠뜨리지 말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네, 간단하죠. 기본 자리는 무조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목, 경추라고 그랬잖아요. 다음은 식체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는 체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리고 이제 구역질도 나올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통증이 생기고 식은땀도 나고 또 어지럽기까지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서 굉장한 통증과 또 뱃속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병입니다. 근데 이 식체는요, 사실은 기체라는 말입니다. 즉, 기가 막힌 거죠. 기가 흐름이 천천히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 자체는 기에 대한 존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하죠. 체했다 그러면 그냥 소화제만 처방하게 되는데 이미 막힌 상태에서 소화제 먹어봤자 소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체하게 될까요? 일단 위장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비위가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원래 방향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역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제일 주된 원인은 간장입니다. 그러니까 간장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낯선 사람이나 또는 아주 거북한 상대, 거북한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실 때 어떠세요? 체할 것 같아.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사실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뭐 같이 그냥 앉아서 먹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체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우리 정신,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정신, 마음에서 상대편을 거부하고 상대편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탁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의 흐름이 막히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정신과 마음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죠?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도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하는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여자들 브래지어, 여자들의 속옷 맨 아래 선 정도가 제일 통증이 많이 느끼고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등 부분을 때려주면 엄청 아파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바로 횡격막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격막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고 굉장한 긴장이 되어 있을 때 쉽게 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횡격막도 치료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할까요? 일단 체했다 하면요, 제일 좋은 건 사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열을 먼저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 자리 무조건 사용하셔야겠죠. 그리고 비위의 문제니까 다음은 안검하수입니다. 안검하수는 여기 눈꺼풀이죠. 그래서 눈꺼풀이 이렇게 축 처지는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고 이렇게 앞도 제대로 잘 보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병이죠.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싶은데 들어 올려지지 않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눈과 관련된 문제니까 누구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딱 떠오르시죠, 이제? 예, 간장과 심장. 만약에 왼쪽 눈이라면 심장, 오른쪽 눈이라면 간장, 그리고 양쪽 눈 모두 다 간이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왼쪽 눈이라 하더라도 간은 같이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눈꺼풀을 들어올리지 못한다는 거는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이 근육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바로 이 위쪽에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가 안면 진단을 할 때 배우셨죠? 다음은 안구 건조증입니다. 눈에 눈물이 잘 나오지 않고 뻑뻑해져 가지고 인공 눈물을 넣거나 뭐 식염수를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 눈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간장, 심장. 눈은 무조건 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또 왼쪽 눈이라면 심장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수분이 잘 돌지 않는 거죠. 물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누가 관련이 있죠? 신장, 콩팥입니다. 그래서 신장도 같이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치료는 일단 기본 자리는 무조건 사용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이 안구 주변에 있는 찬죽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찬죽은 여기 안쪽에 여기 눈썹이 시작하는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찬죽입니다. 바로 눈과 근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안과 질환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한 골반과 고관절까지도 치료해주고 교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혈자리죠. 사실은 여기 눈 안쪽에 보시면요, 정명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가 굉장히 좋은 혈자리지만 눈 안쪽이다 보니까는 안구를 좀 이렇게 다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쉽게 눈이 충혈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구에 출혈이 발생하게 만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보기에도 굉장히 흉하고, 그리고 환자도 굉장히 부담이 있죠. 여기 이렇게 침이 쑥 하고 들어가는데 사실 안구가 이렇게 있으면 안구 옆으로 이렇게 침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 보면 안구를 또 찌를 수도 있겠죠. 또는 안구를 이렇게 긁으면서 지나가가지고 안구에 기스가 나가지고 상처가 나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침을 놓으시는 분도 좀 부담 가고 침을 맞는 분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 정명이라는 혈자리 바로 위가 찬죽이거든요. 이 찬죽이 정명 혈자리의 또 일부 역할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명 대신에 찬죽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사촌혈이 무엇이냐? 이 찬죽을 포함해서 다음은 어린이 야뇨증입니다. 즉 어린이들이 이렇게 밤에 오줌 싸는 거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계속 오줌을 싼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죠. 아기들은 당연히 정상입니다. 근데 한 유치원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된다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왜 야뇨증이 있을까요? 제일 주된 문제는 신장, 콩팥의 문제입니다. 신장은 그리고 우리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떤 감정이죠? 공포, 무서움과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신장이죠. 만약에 아이가 무서움을 느끼게 되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이렇게 되면은 쉽게 콩팥이 상하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변을 참지 못하고 자다가 이렇게 소변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꾸짖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줌 쌌다고 혼내면 또 쉽게 오줌 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겁을 주거나 혼내시는 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병이 악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아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지,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그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 판단을 하시고 부모가 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마음이 약한 경우, 마음이 좀 예민한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도닥여 주시고 아이가 절대로 무서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 경우에는 기본 자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어린아이죠. 대부분 어린아이가 이런 문제인데 침에 대해서 어때요? 이미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사용한다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애들이 경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포, 두려움, 무서움이죠. 그러면 콩팥이 어떻게 돼요?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를 쓰나요? 신장이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은 오십견, 겸비염입니다. 50세쯤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아프다고 그래서 오십견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요즘에는 40세에도 온다고 그래가지고 40견이라는 말도 종종 쓰는 것 같습니다. 겸비염이란 의미가 뭡니까? 결국에는 어깨에 염증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어깨 근육이라든지 인대,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있고 또 어깨를
정상적인 범위로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을 보고 겸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가 팔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생활이 불편하고요.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어깨가 아프면 그쪽 어깨 쪽은 이렇게 옆으로 돌아놓을 수도 없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잠도 제대로 편하게 못 자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옷 입을 때도 힘들죠. 어깨가 아파 보면은 어깨가 움직이는 게 원래는 엄청 고마운 일이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겸비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물론 어깨가 다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좀 무리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깨에 별로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무거운 걸 들었다든지 어깨에 무리 가는 동작을 했다든지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별로 힘쓰지도 않았고 평상시 하던 동작 또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깨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움직일 수 없고 막 통증이 생기고 쑤시고 막 이러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근본 원인이 사실은 어깨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장, 두 번째는 간장입니다. 심장이 아프거나 간장이 아프면 어깨에 영향을 주고요. 어깨에 경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팔을 못 움직이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왼쪽 편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내 왼쪽 가슴을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손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죠. 이쪽 편을, 왼쪽 편을. 마찬가지로 심장이 만약에 안 좋다면 마치 누군가 내 심장을 때리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뇌는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 어깨로 심장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가 잠깐 뭐 몇 분 이러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며칠 동안 계속 이러한 긴장이 어깨와 이쪽 앞쪽의 팔에 긴장이 계속 가해진다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염증이 생기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 자리 무조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간장이라고 있기 때문에 다음은 원시입니다. 눈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제는 뭐 자동으로 떠오르시죠. 눈과 관련됐으니까 간장, 그리고 왼쪽 눈이 문제라면 심장, 그리고 원시는 종종 우리가 노인성 원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노인성이란 게 뭐예요? 연세가 드실 때까지 우리 눈을 많이 사용해서 혹사시켜서 그래서 발생한 게 원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아니지만 만약에 원시가 있다면 대부분은 눈을 혹사시킨 결과로 원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활 습관을 잘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내 눈을 혹사시키고 있지 않은가? 너무 많은 핸드폰을 본다든지 컴퓨터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눈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평상시 이런 생활 습관이 있다면 이런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해 주시고 좀 덜 보시고 반대로 먼 곳, 먼 산을 좀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우리 눈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눈이 이제 좀 쉽시다. 나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 좀 쉬워졌다면, 그랬다면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회복이 되고 안경을 쓰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내 몸의 외침을 무시하시고 안경점에 가시죠. 그리고 안경 딱 맞추니까 어때요? 바로 잘 보이죠. 그러니까 또 눈을 혹사시키게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점점 시력은 떨어져 가고 더 눈이 피곤해지고 또는 다른 문제, 근본 원인이 심장과 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간이 망가지고 다른 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기본 자리는 무조건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눈 문제니까 근본 원인은 간장. 그래서 다음은 위경련입니다. 위경련은 위가 이제 경련을 일으킨다는 얘기잖아요. 경련은 왜 일어날까요? 네, 그곳에 원활한 혈액이나 기가 순환이 되지 못하고 있고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는 그곳에 너무 많은 자극을 가하게 되면은 또 경련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우리의 오장육부는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죠. 심장도
내가 거의 조절할 수 없죠.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제로 하실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죠. 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재미있게도 이 위장만큼은 신경이 자동신경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수동신경하고 두 개의 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위장이 자동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수동으로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위장의 건강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다른 장기처럼 그냥 자동으로 놔두지 왜 위장만 자동과 수동이 섞여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기전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든지 어떤 뭐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이때는 밥 먹고 소화하는 게 중요한 일인가요? 지금 생명이 달렸는데 밥 먹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장에서 혈액이라든지 또 기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위장에 더 이상 혈액이나 기를 많이 공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위장의 운동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바로 위장의 자동과 수동신경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장 상태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생명의 위험을 줄 정도로 위험하지 않은데 만약에 내 스스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수시로 이 위장에 혈액이라든지 기의 공급이 끊었다 들어왔다 끊었다 들어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집에서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아주 오래전 몇십 년 전에는 이런 경우가 한국에도 좀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은 좀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액과 기를 원활하게 공급해줘야 되는데 뭐 줄 때 줬다가 안 줬다가 줬다가 안 줬다. 이러니까 위장이 신경질이 나겠죠.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모든 일들은 피해 주시고 또 만약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런 스트레스도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해결하지 않고 계속 치료만 하시면 반복입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기본 자리 무조건 사용해 주시고 비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은 위산 과다입니다. 말 그대로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속 쓰린 현상, 이게 바로 위산 과다죠. 나올 때 나와주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필요도 없는데 자꾸 쓸데없이 많이 나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식생활, 먹는 습관이 잘못됐을 때 위산 과다에 잘 걸립니다. 또는 술 걸치시는 거 너무 좋아하셔도 위산 과다가 잘 올 수 있고요. 한국 사람들 종종 저런 얘기 듣죠. 군대 가면 위장병 고친다. 들어보셨나요? 아니, 군대의 짬밥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유기농으로 만들었겠어요? 좋은 재료들만 모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가면 위장병 고친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해주니까 위장병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겼을 때 위산 과다라는 이런 후폭풍,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 이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드시고요. 당연히 과식 안 되겠죠. 그리고 과음 역시 안 되겠죠. 이런 것만 좀 피해 주시면 위산 과다도 사실 치료 안 해도 슬슬슬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위산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위산이 나오는 것, 이거는 누가 명령하는 거죠? 사실 우리 뇌에서 명령을 하는 거죠. 위에 지금 위산이 필요하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필요가 없는데 우리 그럼 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뇌를 컨트롤하는 건 누구죠? 심장이죠. 심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뇌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못하고 위장에 이상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위산 과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꼭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네, 기본 자리 무조건 사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비위의 문제잖아요. 다음은 위염입니다. 위염도 사실 지금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위장과 관련된 문제들 원인과 사실 똑같은 원인입니다. 위산 과다가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벽이 무너지면서 위장을 갉아먹겠죠.
녹여버리겠죠. 그러면 또 염증이 생기겠죠. 이게 위염입니다. 또 위에 경련이 자꾸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장이 원활하게 동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산에 아무래도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 자신의 위산으로 위장을 갉아먹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위염이죠. 그러니까 원인 똑같은 겁니다. 정기적으로 식사해 주시고요. 과식하지 마시고 과음하지 마시고, 그리고 당연히 위장에 탈을 줄 수 있는 불량식품들 피해 주시고, 이러면 위험이 차차차차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경성 위험이란 말 종종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은 위험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앞부분에 설명드렸죠. 위장은 자동신경과 수동신경이 두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수동신경은 심장, 뇌에서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동신경은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위장을 멈추게 만든다는 것.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심장도 근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장 옆에 바로 간장이 있습니다. 간장은 그리고 덩치도 크고 이런데, 간이 만약에 화가 나고 열받고 문제가 생기면은 위장을 때리고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장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기본 자리 무조건 사용해 주시고요. 비위의 문제니까 다음은 입덧 또는 구토, 참멀미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위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루네요. 문제점은 다 똑같겠죠.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 쉽게 구토도 하고 입덧도 생기고 참멀미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위가 일단은 좋아야 되겠죠. 비위가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간장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로 따지면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원래 방향이죠. 근데 우리 몸에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정상 방향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간장입니다. 우리 간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시스템을 자꾸 역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거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장도 치료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간장은 원래 어떤 기능이 있죠? 해독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해독을 하는데 갑자기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간장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독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의심을 받는 것은 바로 비위입니다. 아, 얘가 뭘 먹었는데 거기에 독소가 엄청 많구만. 비위에 지금 독이 많아서 이렇게 독소가 혈액에 많이 빨려 들어오나 보다. 그래서 구토를 통해 가지고 독소를 뱉어내려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간장이 이렇게 독소가 많다고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일종의 면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장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심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어떤 보기 싫은 거라든지 아니면 너무 잔인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종종 하는 말이 뭐죠? 비위 상해 이러잖아요. 비위 상한다. 봤을 때 비위가 상하고 있잖아요. 먹은 것도 아닌데, 그죠? 즉 우리가 봐서 우리 정신, 마음, 여기에 영향을 주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심장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입덧이나 구토를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기본 자리 무조건 사용해 주시고요. 비위의 문제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